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각자 지지난주에 풀었던 시험지 물려받았을 거예요. 어차피 내용을 쭉 이렇게 리뷰를 좀 하는 걸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기억에도 안 남을 거고 본인이 풀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있으니까 오답 정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 아무래도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할게요. CPU의 슈거노와 메인 듀오마의 영상을 차례를 비교하시오. 여기서 당연히 이제 CPU의 슈거노하고 메인 듀오마 자체는 이제 CPU 앵글에 생기는 메인 듀오마를 얘기를 하겠죠. 우선적으로 일단 답부터 보면은 이 표 자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풀려면. 베스티뷸라 슈거노마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 하는 데가 당연히 베스티뷸라 넣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IAC가 당연히 넓어지게 될 거고 CPU의 메인 듀오마는 IAC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듀라 자체에서 넓은 기저 부위를 갖게 된다는 거고, 베스티뷸라 슈거노마는 시스틱 체인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불균열한 조형 증강이 있다. 그리고 CPU의 메인 듀오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조형 증강이 되는 성상이 같아요. 수술방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네이도가 중심에 네이도를 침범한다는 것도 같은 얘기고요. 네이도와 무관되어서 이제 데비에이션이 된다는 거죠. CT상에서는 아이소덴스하게 보이고 CT상에서 이제 약간 하이퍼덴스하거나 아이소덴스하게 보인다는 것도 이 사진 보면서 아침에 리뷰할 때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듀라텔 사인 같은 경우에는 CPU의 메인 듀오마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소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럼 추체부와 동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추체부가 어디죠? 추체부? 김승현 선생. 추체부가 어디예요? 세르브로 폰타인 앵글 얘기하는 거죠. 추체부 자체가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도 정도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외우는 게 이걸 일일이 글자다 외우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CPU 앵글이 워낙에 어느 정도 각도인지를 대충 눈에 생각을 해놓으면 CPU의 메인 듀오마는 생기게 되면 듀라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CPU 앵글 사이 각도는 좁아진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큐트 앵글이 되기 때문에 예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베스티뷸라 슈거노마는 IAC에서부터 넓게 콘 쉐입으로 이렇게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둔각이 나타나게 되겠죠.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메인 듀오마의 특이적인 소견이고, 그다음 하이퍼오토시스 같은 게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이건 이제 쓰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제 볼게요. GH 시크레팅 피튜이터리 튜머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신경외과에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미 예전에 내과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GH 시크레팅 피튜이터리 튜머가 나타나면 어떤 병이죠, 그게? 이원재 선생님? 말단비대증. 그렇지. 말단비대증이겠죠. 그럼 말단비대증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묻는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자, 해설 볼게요. GH 시크레팅 피튜이터리 튜머는 GH가 이제 과분비가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카디오버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보통 3분의 1 정도 나타납니다. 하이퍼텐션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이후에 카디오메갈리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하트페일리어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자체도 카디오버스큘러 디지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콜로레탈 캔서가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피튜이터리 컨퍼런스 할 때 GH 시크레팅 튜머는 정현석 교수님 꼭 얘기하시죠. 저거 콜로노스코피도 해봐야겠네요 라고. 아마 열심히 들었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알스트로페시 같은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말리그넌트 튜머도 가끔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크로메갈리의 진단 자체는 그로스 호르몬이 5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그 다음에 GH 서프레션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랄 GPT에서 IGF-1이 올라가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레미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GH 시크레팅 튜머는 튜머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영상학적으로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료가 잘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혈액학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IGF-1이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거고, 베이셜 세럼 GH가 5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될 거고, ODTT에서 1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 옥테로타이드 학생 때 많이 들어봤던 거 기억날 거예요. 첫
첫 번째로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고려한다라면 오케로타이드예요. 도파민 아고니스트는 쓸 수는 있지만 효과가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굳이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T는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죠. RT도 2년 후에는 50% 정도 사이즈 리덕션이 일어난다. 5년 이후에는 75%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삶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심혈관계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헤만지오블라스토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바로 제가 답을 여기다 붙여버렸는데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있으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유전병이 보니펠-린다우 신드롬이죠. 그래서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걸 생각해보면 보니펠-린다우 신드롬은 BHL 진인가? 그게 연관이 있어요. NF2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양측으로 베스티뷸러 슈바노마가 나타났을 때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특징적인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피스밀 리무버가 원칙이다. 헤만지오블라스토마 피 많이 나요. 피스밀로 떼면은 피 잡다가 감당 못해요. 그리고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이제 요렇게 생겨있는 친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메네스먼트가 안 되고 시스틱하게 나타나면서 가운데 뮤랄 노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럼 이걸 다 떼야 되냐? 아니에요. 시스틱 펑처하고 뮤랄 노드만 제거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밀 리무버 원칙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CM 조인트 정션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오히려 불명확합니다. 공간이 좁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양쪽에서 스템이랑 그 다음에 스템하고 이제 그 브레인 사이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시스틱한 체인지를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시스틱하게 만들어져야지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트를 동반하기도 한다. 쉽게 생각하면 손해는 우리가 공간이 굉장히 좁죠. 포스테리어 포사. 하지만 어쨌건 간에 세레벨럼 파렌카임 사이는 널널해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시스틱하게 이렇게 체인지를 보인다는 거고. 척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신경결손을 위하기 위해 부분 적출이 원칙이다. 아니에요. 토탈링으로 원칙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전이성 뇌종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거는 다들 맞췄겠죠. 이 영화에서는 몇 번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겠죠. 자, 우리가 메타스타틱 브레인 튜머 같은 경우 나올 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메타스타틱 브레인 튜머가 있으면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학이에요. 역학. 그래서 제일 흔한 건 런캔서다. 그 다음 브레스트 캔서, 멜라노마, RCC 이 순서인데 그러면 튜머가 생겼을 때 브레인으로 매체를 잘하는 제일 능력이 많은 그런 프라이머리 튜머는 뭐냐? 그거는 멜라노마죠. 멜라노마가 매체를 제일 잘 시켜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스테레오타틱 바이옵시의 흔한 합병증. 이원재 선생님 뭐라고 골랐어요? 4번. 네, ICH죠. 바이옵시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일단 ICH 같은 경우는 0에서 11.5%까지 나타나고 이게 가장 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위를 찔렀을 때 뉴럴로직 데피시이 생길 확률도 있겠죠. 세컨더리하게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시저도 1% 정도는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이옵시를 하기 전에 파렌카임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티에필레틱 드럭을 프로필락틱하게 투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0.5% 정도는 인펙션도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후두와 수술 시 버미스를 절제하지 않고 메둘라 오백스부터 어키덕트까지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어프로치는 무엇인가? 다들 모르는 눈치니까 그냥 할게요. 텔로벨라 어프로치라고 들어봤죠? 텔로벨라 어프로치. 이니언 아래부터 해가지고 거의 C2 레벨까지 길게 인시전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 트랜스버미안 어프로치하고 텔로벨라 어프로치의 차이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트랜스버미안은 우리 간간히 봐요. 가운데 있을 때 세레벨럼 갈로 들어가는 거. 근데 텔로벨라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세레벨럼을 가르지 않고 피지올로직하게 나눠져 있는 아랫부분을 제끼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프로치를 생각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세레벨럼 뒤에서부터 쭉 일직선으로 들어가가지고 튜머까지 닿을 수 있다면 트랜스버미안이 오히려 효과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튜머가 위치가 조금 더 아래,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벤트리클 어프로치를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 있다라면은 굳이 버미스를 가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텔러벨러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튜머 공부를 할 때 어프로치 사실 뭐 어떻게 들어가고 무슨 구조물을 자르고 이거 솔직히 전문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어떨 때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느냐를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 가려면 어떤 구조물이 나오는지 그림 같이 넣어놨으니까 저 어차피 PPT 파일은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면서 참고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두통과 구토를 해서 내원한 15세 남자에서 MRI상 손과체 부위에 3cm 크기의 불균질한 종양이 관찰되었다. 혈액 및 내척 속에서 시행하는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양 포인트 두 가지는? 구자원 선생 답이 뭔 것 같아요? 자, 이제 알면 되죠. 그러니까 점슬 튜머가 있을 때 히스톨로직 서브타입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요크색 튜머, 저미노마, 그리고 엠브리오널 칼시노마, 그 다음에 코리오칼시노마, 테라토마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랑 베타 HCG겠죠. 그래서 우리 포스벤트리클의 파이니얼 글랜드에 튜머가 있으면 아침에 회신 돌면서 물어보시죠. 램 나갔냐? 네, 호르몬 스터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각각의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지는지는 여기 표에 있으니까 요거는 암기해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유만이 됐든 아니면 해설집이 됐든 뭐든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처음에 파이니얼 글랜드에서 튜머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해서 내려가는지 있는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그 표는 머릿속에 이제 넣어두고 나중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랑 베타 HCG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청신경 초정 수술 시 수술 중 7번 신경이 가장 잘 전이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거 수술방 들어가가지고 베스티뷸러 슈가노만 나랑 본다고 봤는데 저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게 어느 방향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볼게요. 여기가 페이셜 러브 7번이고 여기가 베스티뷸러 러브죠.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알려면 복잡한데 필요 없고 베스티뷸러 러브에서 오리진을 해요. 여기서 자라서 애가 막 자라서 생겨요. 그러면 7번 러브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좀 위로 가겠죠 일단. 위로 가고 애가 생기는데 이쪽은 이렇게 IAC로 막혀있어. 이쪽 벽은. 그러면 아니 참 뒤쪽 벽은 그러면 얘가 위로 가면서 앞으로 가겠죠. 전상방으로 전이 된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한 5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베스티뷸러 브랜치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 IAC 있고 직전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상방으로 전이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각각의 주변에 있는 신경들 구조물들이 어디로 전이 되는가는 사실 족보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다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럼 WHO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글라이오마를 클래시피케이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 검사 어떤 게 있죠? 경미 검사하는 거를 조금만 아니면 튜머보드 할 때 잘 봤으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다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할게요. 자, IDH 일단 IDH 뮤테이션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올리고아스트로사이토마가 IDH 뮤턴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와일드 타입, 그 다음에 글라이블라스토마도 마찬가지로 뮤턴트와 와일드 타입이 있어요. 이거 왜 나눠볼까요? 일단 왜 많은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거를 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후가 달라져요. 예후가. 그러면 뮤턴트 타입이 좋을까요? 와일드 타입이 좋을까요? 뮤턴트 타입이 좋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IDH 뮤턴트 뮤테이션 이거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겠어요? 원피90 큐포 딜리션 있는 거. 원피90 큐포 딜리션이 있고 IDH 뮤턴트 타입이 있으면 올리고덴드리오 글라이오마고 이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사실 우리 전문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는 문제. 그 전문대까지는 사실 2, 3년에 걸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이라 설명을 들었는데 드레싱 아프락시아가 뭐죠 일단? 그 전에 아프락시아가 뭐야 아프락시아? 박정현 선생님 아프락시아가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실행증이죠 실행증. 지시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하지 못하는 거. 드레싱 아프락시아는 자기 혼자 옷을 못 입어요. 뭐냐? 이게 이제 파리에탈 롭 쪽에 논 도미넌트 파리에탈 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안 돼요. 코디네이션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옷 입는 거라든지 그런 세밀한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미넌트는 뭐가 생기나요? 제가 그거까지 잘 못 찾았어요. 도미넌트 파레탈로 신드롬이 뭐고 있어요? 그거 얘기 아그라피아 그거 얘기하죠. 무슨 신드롬? 버스트만 신드롬이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일단 이 사진 자체는 써있죠. 라이트 트랜스켈로자 어프로치로 서드멘트리클까지 들어간 거. 이 사진만 봐가지고 사실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하나 따왔습니다. 요거 이제 맞춰가지고 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되게 쉽게 F 뭘까요? 네, 보라인 번호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거 G. 네, 브로드플레스죠. 맞춰보니까 알겠죠? 맞춰보면 사진 맞춰보면서 이거는 뭔지 말씀드렸지만 파일 올려뒀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도록 하죠.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저희 되게 전문 시험 문제 스타일하고 되게 유사해요. 자 일단 176번 보이는 게 지금 뭐죠? 지금 MR 사진상에서 MR 사진을 보고 진단을 하면 뭐라고 진단할 수 있겠어요? 네, 피튜이터리 튜머. 네, 바이옵시를 안 했으니까 아직 뭔지 모르겠죠? 아까 전에 I가 프로젝트고 G가 셀럽스트에 있는 거. 예, 그러네. 아이가 여기 있구나. 예, 일단 피튜이터리 튜머죠. 피튜이터리 튜머인데 이 MR에서 이렇게 40세 이제 환자가 보였대요. 바이템포럴 헤미아노시아가 있고 프롤락틴 레벨이 89. 네. 뭘 해주면 좋을까? 수술. 네. 왜 수술이에요? 템포럴 하면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보고 해설집에서 보니까 그래서 안 돼. 프롤락틴 레벨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89 정도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튜머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피튜이터리 글랜드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프롤락틴 레벨이 마일드하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프롤락틴 오마 자체는 브로모크립틴이 무조건 퍼스트 라인이에요.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큐트하게 갑자기 어큐트하게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의심할 수 있어요? 피튜이터리 튜머에서 어큐트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먼저 고려가 돼야 되겠고 여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술. 자 그러면 이번에 브로모크립틴이 650이다. 저기가 지금 여기 뭐냐 프롤락틴 레벨 650이다. 그러면 브로모크립틴.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기준이 몇이야? 기준이 정확하게 보통 200으로 보는데 네. 조금 차이가 있을 때 네. 그리고 만약에 엄청 크고 환자가 증상이 있고 유주분기 증상이 있고 네. 근데 저기 프롤락틴이 별로 안 높게 나와. 근데 환자는 유주분기가 되고 되게 인베이시브하고 엄청 큰 아데노마다 그러면은 프롤락틴을 의심해야지. 네? 너무 커져서. 아니 검사가 이상해요. 검사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60 포크 이펙트 예. 다일루션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높으면은 정상으로 나오지. 잘 알아두시고 하고요. 자 다음. 이것도 되게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 매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나왔어요.
올레까지도 나왔고 디퓨저 렉션은 인절이와 같은 손상, 기존의 손상을 입는 외상을. 자, 답이 뭔 것 같아요? 이원재 선생님, 답이 뭔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요 표 외우면 돼요. 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관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거랑 직접적인 접촉 현상으로 생기는 외상의 기전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퓨전 엑소나 인저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닌데. 디퓨전 엑소나 인저리 같은 경우는 펑커전이에요.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티슈 티어 이거 자체잖아요. 혈관에 손상이 있을 때는 경막하 혈종, 지금 얘기한 어큐트 SDH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조직의 파열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컨투전 ICH라 저기 뭐냐 그 컨커전이라는 게 이제 그쪽에 프랭카인 자체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컨커전. 커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커전이 아닌데 그 티슈 티어에 들어가고 이 표 외우세요. 이 표 100% 나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어큐트 SDH 수술을 하던 중 브레인 스웰링이 있었다. 맞는 처치는? 자, 이건 우리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없는데? 네,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같은 문제로 나오고 올해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기가.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나중에 봤더니만 요만해는 풀이가 이렇게 나와요. 30에 35라고. 옛날 거로 나오네. 근데 예, 아직 한글 교과서에서는 PaCO2를 25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글 교과서 개정되면 답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는 처치는 당연히 ICP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헤드 포지션을 30% 정도로 올려야 되고 BP를 정상형 하나보다 낮게 보는 게 맞아요. 아니죠. 이런 인파거든요. PaO2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큐트? 그치. 100 이상으로 둬야 돼요. 그 다음에 PaCO2는 30에서 35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한글 교과서에 아니 25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술 중 LP 드레이네이지를 시행한다. 네, 일단은 수술 중에는 하기 힘들 뿐더러 EVD 하면 되죠. 머리 열어놨는데 굳이. 스나이퍼가 있으니까. 아 그래. 아 진짜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요즘 이제 보기가 하나가 요게 빠지고 새로운 보기가 추가되게 돼요. 인트라우 소너를 본다. 네? 인트라우 소너를 본다가 답입니다. 저기 보면 컨트라크터 해놓은 게 있잖아. 수술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소노밖에 없지. 그래서 그거는 네,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 스터디 모임할 때 가가지고 우리 병원은 하는데라고 되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자, 다음 SH 환자 매니지먼트에 대한 문제예요. 자, 다음 옳은 것은 풀이를 스캔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답을 골랐을까? 이영현 선생 뭐라고 답 골랐어요? 그냥 1번 찍어. 네, 맞아요. 1번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딴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명확하게 맞는 걸 하나로 주고 다른 보기들이 애매해요. 그래갖고 내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사실 되게 낚이기 쉬워요. 전문 시험 문제가 대부분 그래요. TCD랑 해서 MCA가 12cm per 세크면 여기 나오죠. 모더레이터 바코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바소스퍼즘과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없다. 아니에요. 아네미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은 적극적인 트랜스퓨전을 해주는 건 좋은데 헤모글로빈은 12가 아니라 9 이상입니다. 9. 니모디핀은 4시간마다 IV로 인퓨전하는 것이 바소스퍼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아니에요. 피오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 그리고 나머지 17번부터 남은 30번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